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심리치료 공동체라는 정말 그럴듯한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아주 어두운 무언가로 변질돼 버린 한 집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심리적인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뉴욕의 온갖 예술가, 지식인들을 끌어모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남은 건 깊은 트라우마랑 완전히 망가져버린 가족관계뿐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설리베니언이라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였는지, 그리고 처음엔 어떤 그럴듯한 이론을 내세웠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집단의 시작점이 바로 대인관계 심리 분석이라는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이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 건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건데 들어보면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완벽하고 합리적인 출발점처럼 보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더 소름 끼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뉴욕의 분위기 속에서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렸을까요? 권위적인 가족은 이제 그만, 자유롭게 성을 표현하고 예술가들과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공동체. 와, 이건 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유토피아 아니었을까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설리바니언이 더 나은 삶을 원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아주 급진적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했던 겁니다. 때는 1957년이었어요. 제인 피어스와 솔 뉴턴이라는 두 사람이 이 집단을 만들었는데 심리분석 이론에다가 공동체 생활, 거기에 혁명적인 라이프 스타일까지 섞어놓은 거죠. 아주 독특한 조합이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에 가득 찼던 시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도부의 이상이 점점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이 공동체는 자유가 아니라 절대적인 통제와 착취를 위한 기계로 변해버렸죠. 아주 어두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들이 내세운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규칙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가족과의 연락은 금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 특히 가장 끈끈한 가족관계부터 체계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한 거죠. 가족을 해체하는 과정은 정말이지 잔인했습니다.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요. 첫째, 당신이 겪는 모든 심리적 문제는 전부 어머니 탓이라고 세뇌시킵니다. 둘째, 그렇게 죄책감을 심어준 뒤에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끊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떼어내서 강제로 기숙학교로 보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구성원들을 완벽하게 고립시켜서 이 집단 없이는 살 수 없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말했던 이상과 실제 현실의 차이는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심리적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관계를 맺으라고 했죠. 근데 현실은 뭐였냐? 맹목적인 복종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연애 상대, 성적 파트너까지 지도부가 정해줬어요. 독점적인 관계는 절대 금지였고요. 이건 자유가 아니죠. 완벽한 통제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적인 통제 수단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어요. 모든 개인 자산은 공동체에 귀속된다. 개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바치게 해서 설령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빈털터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통제와 편집증으로 쌓아올린 성이 과연 영원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죠.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몰락은 여러 사건이 겹치면서 찾아왔습니다. 1970년 쓰리마일 섬 원전 사고가 터지자 이들은 방사능 공포에 사로잡혀서 집단으로 도망치는 등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80년대에 들어서는 지도부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90년대 초 견디다 못한 전 멤버들이 소송을 걸기 시작했고 1991년에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34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이 실패한 유토피아 실험,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사실 심리분석가 클라라 톰슨이 이미 이런 위험을 정확히 짚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폐쇄적인 기관은 사람들을 원시적인 상태로 퇴행시키고 의존성을 키운다고 경고했거든요. 설리바니언의 사례는 이 경고가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증거인 셈이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남겨진 건 참 복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평생 갈 친구를 만들었다고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 기술 덕분에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찾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게 또 다른 형태의 혼란스러운 가족관계를 만들기도 한다고 하네요.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우리를 지지하고 성장시키는 건강한 공동체와 우리를 통제하고 파괴하는 위험한 집단, 이 둘을 가르는 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설리반이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고민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